그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거든요. 대통령실이 이제 그 떨거지들 있잖아요. 윤석열과 떨거지들 나와가지고 이제 막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는 거 답하는데,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일주기 추도 그 행사를 간 게 아니라 교회에 가서 추도한 게 더 진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야, 얘들 그냥 진짜 아픈 애들이로구나. 그러니까 저것도 말장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추도 교회에서 올리는 추도 예배가 있어서 그 예배에 그러니까 12구 참사를 위로하는 추도 예배가 있어서 거기에 대통령이 참석했다가 아니고 그냥 빈 교회에 대통령이 맞아.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자기 참모들 쫙 앉혀놓고 그냥 목사 불러다가 그 개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근데 그거를 추도 예배라는 단어로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추도 예배를 드렸다고. 근데 그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추도 예배를 하는 그림만 만들어낸 거지. 채팅창에 정확한 용어가 있습니다. 추도 예배가 아니라 교회 대실이다. 아, 대신 3만 원 합니까? 짧은 거, 긴 거? 자, 이런 짓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얘네들은요, 이 정신 자체가 거의 병적인 거예요. 약간 유병호랑 똑같은 거야. 왜 자기 확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확증 편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런 거지. 그게 얘네들이 하는 대표적인 그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장두놈이. 꽁이 대가리만 숨기면 자기 몸을 숨겼다고 생각하는 게 장두놈이거든. 그 쟤네들은 그런 거지. 야, 우리가 교회에 가서 추도하는 게 훨씬 더 진정성이 있어. 그러면 장례식장은 왜 찾아가니? 장례식장에 정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서 찾아가니? 위로하려고 유가족이나 관련된 사람들 위로하려고 같이 보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일주기 추도대회가 일반 사회생활로 따지면 돌아가신 분 제삿날 모여가지고 서로 위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지. 딱 그런 꼴이지. 장례식장 안 찾아가고 딴 데 가가지고 어디 외국에 나가서 난 안 갈래. 진짜 진정성 있게 나는 우리 교회에서 추도할래. 이게 미친놈들이지 아니고 뭐야. 근데 그 사람 자체가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실들이 이렇게 치면 이건 간신밖에 더 되겠어요? 대통령한테 사실은 정상적인 대가리 갖고 있는 놈들이면 일주기 추도식 가야셔야 됩니다. 그렇죠.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됐어야지. 그러니까 장례식도 그렇고 추모식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의는 돌아가신 망자들을 그 기억하는 거지만 사실 현실의 효과는 살아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예배의 형태가 됐든 행사의 형태가 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유가족을 찾아가서 유가족을 위로하는 게 위로가 어떤 추모의 한 형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가족 없는 곳에서 지 혼자 가서 하는 거면 요즘 그 유행하는 그 뭐 차례상 있잖아요. 해외여행 가가지고 부모님 사진 딱 걸어놓고 우리끼리 파티하자. 그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더 진정성이 있대요. 이런 놈들이 윤석열 밑에 있으니까 대통령도 모자라지. 이게 하얀 평주단이 되는 김대기도 원래 저렇게 모자라진 않았어요. 윤석열 때문에 점점 모자라지면서 국회 나와서는 윤석열 실드치기 바빠요. 그러니까 니들 망하는 거야. 그 진정성이 없으니 국민들 지지율 올리겠다는 서민들 뭐 소리 들어보겠다고 지들 지지자 모아놓고 중소기업 사장 모아놓고 자기 국민의힘 당직자 모아놓고 민심 소리 듣는다고 개쇼나고 있지. 예. 대구 사람들 모아놓으면 국민 그게 들려요? 대구 시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가면 그 시장 좋아집니까? 윤석열이 가서 무슨 뭉티기나 처먹은 데는 나중에 무슨 명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장 사람들 많이 옵니까? 실제로 도움 돼요? 내가 봤을 때는요. 대구 사람들이 윤석열한테 실제로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이 사람들은 윤석열 찍었는데 진정으로 윤석열 위하는 사람들이 쓴소리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대통령이지. 예. 야, 대구 오니까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는 게 정상적인 대가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그 소리가 윤석열 지지층 쉽게 표현하면 대구의 목소리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극우의 목소리예요. 현실 대한민국에서 대구 사람들이 이태원 참사 일주기 추도식에 갔어야지라고 이야기를 해야 정상인 거죠. 그거 못하는 정권을 지금 우리가 1년 반째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근데 셀프 추도 예배 이야기도 진짜 놀라웠지만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4번 사과했다. 어떻게 더 애도하나. 이게 지금 할 말인지 놀랐고. 언제 그 사과했는데? 4번의 사과라는 게 뭐 예를 들면 뭐 그때 조계사 가서 뭐 자기들끼리 한 거 뭐 이런 거 다 쳐서 4번이라고 그거예요, 이야기하는 것 그거. 같아요. 이게 뭐냐면 교회 가고 성당 가고 저기 절 가갖고 네. 한 번씩 사과 비슷한 걸 했어. 저 사과를 왜 합니까? 저게 당사자 그러니까 유가족들한테 직접 한 것도 아니고 그 뭐 사진도 영정도 못 넣게 한 데 가서 자기들끼리 사과. 그다음에 이태원 추모식 불참에 대해서 정권 퇴진 단체가 많았다. 이게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유, 씨. 이게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만 더요. 탄핵해야 될 이유. 지금 대통령실에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청와대 행정관이나 비서관이 민주당 찍어주세요. 국민의힘 찍어주세요. 이런 걸 했다면요. 지금 거의 탄핵 이야기 나올 정도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은 그 사람이 아무리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출신이라고 해도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는 중립 의무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용산 대통령실 같이 볼 것도 없어요. 앞에 무슨 오염 물질 가득한 잔디밭하고 좀 뒤에서 보면 되게 좀 거대해 보이는 건물 하나 빼고 나면 거의 없어. 예. 그러면 얘네들이 청와대처럼 그 견학하고 막 와서 이렇게 무슨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 갈 때마다 이재명을 비난하는 행정관들이 만연해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다른 거는 일반 시민들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수석들 중에. 예. 정무수석실이 시민 만날 일이 있겠어요? 주로 이제 저런 걸 하는 게 시민사회수석실. 이번에 시민사회수석에 군 별 출신 지금 임명한다는 거잖아요. 시민사회수석에서는 보통 웬만하면 시민단체 같은 거 해봤다거나 그런 정도 되는 사람 아니면 시민사회수석 안 시키거든요. 근데 거기 갔더니 이재명 욕을 그렇게 한다는 거야. 이게 안철수가 이준석 욕하는 거랑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견학한 사람들의 일정을 보니까 한데 모여가지고 윤석열의 생애를 영상으로 시청하는 시간이 있대요. 아휴, 윤석열 벌써 죽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대통령실 직원들이 얼마나 아이디어를 짜냈겠어요. 그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게 말이 좋아서 대통령실이지. 거기에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까? 무슨 문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군부대 그 군인들이 쓰던 허허벌판에 빌딩만 큰 거 하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짜내다 보니까 윤석열의 생애를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대통령 될 때까지의 생애를 영상으로 만든 뭐 그런 기록물이 있나 보죠. 하늘이 계시하시어 부동시로 반정받으시고 군대를 안 가고 그 시간만큼 국가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쓰시었다. 나는 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으나 9년 동안 술 먹느라고 고시 합격하지 못한 천재형에 가까운 그리고 그는 검사들 중에 유일하게 당구 500을 치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시다 뭐 이런 거예요. 최고로 좋아하는 안주는 뭉티기다. 아니 근데 이 행정관 정말 심각한 게 가짜뉴스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동네를 순찰하는 사람들한테 200만 원씩 퍼줬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행정관이 할 수가 거짓말입니다.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게 총액을 갖고 장난치는 거 있잖아요. 이를테면 그런 분들한테 어떤 그 나눠주는 것들이 있어. 고생하면 돈을 돈을 안 주면 안 되지. 소정의 소고리라도 줘야 되잖아요. 그분들 소일거리라도 하시라고. 그러면 그게 몇만 원 나가는 걸 다 모아가지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뭐 1년에 200만 원 줬다를 빼고 예. 200만 원 줬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골 때리는 게 쟤네들 대가리 속에는 내가 봤을 때 얘들은 민주주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은 국가는 돈을 벌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는 국가가 역할을 해서 뭔가 좀이라도 더 국민들한테 줄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 내용만 갖고도 우리가 몇 시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쟤들이 저러고 있다고요. 대통령 행정관이 김기현 홍보물을 전파 요청하는 건 뭐냐면 당대표 나갔을 때 대통령실이 거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대통령실이 낙점한 사람은 김기현이라고 홍보물을 전파하는 거예요. 저렇게 대통령실이 밀어서 별 표도 안 나오던 김기현을 1위로 밀어 올린 거 아닙니까? 이미 중립은 물 건너 간 거예요. 옛날부터 저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못 잡아내니까 지금 일반 시민에까지 행정관들이 저지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이 지금 만들고 싶어하는 대표는 김기현이라고 그 지랄을 해요. 저거 다 탄핵 사안이라니까. 예.
정치에 이렇게 개입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하던 중립 의무가 있어요. 방통위원장 마찬가지고요. 감사원 마찬가지고요. 대법원 마찬가지고요. 미친놈들인 거지. 더군다나 기억들 하시겠지만 강승규가 지금 시민사회수석 아까 말한 그 시민사회수석 이재명 욕하는 행정관 있는 그 강승규가 저 MBC 앞에 관제대모 지시하고 주말이면 지역구 내려가서 출마 준비하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잖아 지금. 이거 다 수사 대상입니다. 정권 바뀌면. 이게 문재인 정부였다면 어땠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강승규가 그 자기 지역구 가가지고 열심히 사전선거 운동했던 거 몇 번이나 적발됐는데도 불구하고 저 수석 자리에서 쫓겨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저 수석이 저러고 있으니까 뭐 밑에 행정관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예전에 청와대 시절의 행정관이랑 지금 대통령실 되고 나서 행정관의 퀄리티가 너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무슨 구구 유튜버 누나 이런 사람들 그냥 갖다가 행정관 붙여주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 있으니 저기가 제대로 돌아가겠느냐고요. 그리고 그나마 좀 스펙 좀 된다는 애들 뽑았을 때 그 초반에 싹 다 나가게 만들고 그 한번 물갈이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뒤부터 그냥 고향 친지들 아는 사람 막 붙여놓고 막 하다 보니까 장관 뽑듯이 지금 행정관도 역시나 하향 평준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나 그냥 빈자리에 아무나 갖다 꼽다 보니까는 시민사회 수석에다가 군인을 배치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그 행정관 같은 애들이 늘공이겠어요? 네. 데리고 들어가는 어공일 거야. 그렇죠. 잘 보여야 돼.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무슨 대통령 됐으면 어쩔 뻔했냐 같은 개소리. 나라 잘 살게 됐지 이 새끼야. 미친. 나라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려 놓고 이재명이 됐으면.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런 거예요. 민주주의는 자기 나름대로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뉴스를 딱 보고 아 저건 어떤 의도다라고 간파할 정도는 돼야 민주시민 의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지고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맞아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 나라 망했겠네 같은 이미 망했다고 인간들아. 그런 정치를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거 검찰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적으로라도 공정하려고 해야죠. 왜? 검찰이 윤석열 정권 국민의 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 대한민국 사회에 뭔가 정치랑 상관없이 니들 역할하라고 만들어준 거잖아. 근데 이재명만 수사하고 김건희 수사 안 하면 당연히 니들은 수사권 뺏어야지. 나라가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검찰도 대한민국 역사랑 같이 하잖아요. 네. 이렇게 검찰력이나 이런 게 망가진 적이 없고요. 대통령실도 박근혜 때도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노골적인 정권 봤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탄핵이죠. 네. 쌍놈의 새끼들 진짜. 새날 물러갈게요. 아 혈압 올라와가지고. 새날이 이따가 8시 반에 다시 옵니다. 끝. 8시 반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